50회 기본 문제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힌트를 보세요. 농경과 정착이 시작이 됐다고 되어 있죠. 보면 움집에서 살고 있고 가락바퀴로 실도 뽑고 갈돌, 도는 갈을 이제 가는 거, 갈판, 곡식을 갈고 있다 했으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그죠? 신석기죠.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그에 걸맞는 답은 바로 몇 번일까요? 그죠? 2번. 빗살무늬 토기. 너무 쉽죠? 빗살무늬 토기. 그럼 1번 볼까요? 1번은 주먹도끼죠. 만능으로 쓰였던 주먹도끼의 경우에는 구석기. 그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이건 청동방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청동기. 이 철갑옷의 경우에는 이제 국가 성립 이후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대표적으로 이제 가야에 대한 가야 철에 대해서 할 때 나오는 주요한 그림이죠. 답은 2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2번 가에 들어갈 거. 만주 숭어강의 평야 12월에 영고. 이거 북을 두드린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였죠. 그리고 도둑질하면 12배로 갚아라. 어느 나라죠? 부여죠. 그럼 부여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볼까요? 소도라는 것은 신성한 지역. 이 지역이 신성하니까 이제 뭐 도둑질한 범인이 범죄자가 들어와도 잡지 못한다. 어느 나라였습니까? 사만이죠. 사만의 소도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그죠? 제사 지내는 거하고 정치하는 게 따로따로였다.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소도에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천군이라 그랬죠. 천군. 하늘에 대한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군장이 따로 있었다. 자, 음락간에 음락이라는 건 자기 구역이죠. 자기들 집단 음락간의 경계를 중시. 이 경계를 만약에 넘어섰다 그러면 너는 책임지고 갚아라. 책임지고 무언가로 해결을 해라. 그게 바로 책화였죠. 어느 나라였습니까? 그죠? 동해죠. 범금 금한다. 8개를 하면 안 된다. 8개를 지켜라. 뭐 그거였죠. 어느 나라죠? 너무 쉽죠. 고조선. 여러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4개의 사출도. 가가 4개였죠. 뭐 있었어요? 마가 그죠. 또 우가 저가 구가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사출도를 주관했었죠. 이게 바로 부여의 이야기였죠. 답은 그래서 4번인데 여기에서 마는 그죠. 말이겠죠. 말. 그러면 우는 소우죠. 소. 저는 그죠. 돼지. 구는 개구입니다. 개. 그래서 각각의 가축들을 상징으로 삼은 것을 보면 부여는 목축이 중요했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 3번 갈게요. 3번 보시면 사비로 도읍을 옮겼대요. 남부여로 국호가 바뀌었고 신라하고 손잡고 한강 하류를 찾은 적이 있었대요. 누구죠? 그죠? 백제의 누구예요? 그죠? 성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답은 1번이네요. 그죠? 여기 보면은 백제의 성왕하고 손을 잡았던 신라의 왕 이것도 알아야겠죠? 누구였습니까? 6세기 그죠? 진흥왕이었죠? 진흥왕. 2번 보시면 무열왕 너무 많이 나오죠. 무열왕 뭘로 유명하죠? 무령왕릉도 유명한데 22담로 그죠? 22담로 그리고 근초광 4세기 근초광 전성기를 구가했던 소수리왕 근초광이 죽여버렸던 왕이 누구였어요? 고구려의 그죠? 원통하게 죽었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고국 원왕이었죠. 고국 원왕이 사망한 이후에 왕이 된 게 소수리왕이었고 소수리왕이 엄청 큰 업적을 세운 덕에 고구려가 전성기로 이어지는 거죠. 그 세 가지 큰 업적은 그죠. 불교를 공인하고 또 율령을 반포하고 학교 그죠. 태학을 설립했던 거. 다 너무나 중요한 왕들이죠. 4번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고구려 거래요. 고구려 경상남도 의령에 출토되었고 크기는 16점이라서 귀엽겠네요. 뒷면에 새겨진 연가 7년이라는 글이 있어서 제작 시기를 추정할 수 있어요. 자, 고구려 거고 아주 중요하라고 했죠. 연대를 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불상. 답은 그렇죠. 3번이죠. 이거 이름 뭐였습니까? 금동 연가 7년명 열의 입상. 이거
배웠습니다. 책 한번 봐볼까요? 책에 보시면 여기 68페이지에 이제 수업한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보시면 요거죠. 고구려의 금동 영가 7년명 열애 입상.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고구려 거고 금동을 재질로 했고 연가 7년이라는 이름이 써 있고 알 수 있고 이게 새겨져 있고 열애라는 말 자체가 부처님이라는 뜻이에요. 입상은 서서 계시는 상 이런 뜻입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있어요. 여기 뒤에 이게 이제 부처님이 서 계시니까 당연히 이제 광이 날 거 아니에요. 이게 광배라고 돼 있죠. 광배. 이걸 광배라고 광배 뒤에 보면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시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1번도 그대로 교과서에서 배웠죠. 그죠? 미륵보살, 그죠? 방가사유상 생각하는 거. 이건 삼국시대 걸로 추정을 당연히 하는데 어느 나라인지 정확하지는 않다. 근데 일본에 가면 똑같은 거 있다 했죠. 목조로 된 거. 굉장히 유사한 거. 그리고 2번은 쉽죠. 통일신라. 어디에 있죠? 석굴암에 있죠. 석굴암 본조물상. 4번도 자주 나옵니다. 어느 나라 거죠? 이거 발해죠. 발해. 발해는 특이하게 부처님이 두 분이 같이 있는 이불 병저상이라 해서 같이 두 분의 부처님이 앉아있는 상. 이게 발해 스타일입니다. 역시나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있어요. 자, 5번 갈게요. 자, 밑줄 그은 제도로 옳은 것은 울고 있었대요. 고국천왕. 당연히 어느 나라죠? 그죠? 고구려를 얘기하겠네요. 고구려. 흉년으로 살기가 힘들다. 그래서 국정을 이제 논의하죠. 을파소는 당시 제상이죠. 가장 유명한 제상 중에 하나인 누굽니까? 뭡니까 이거? 그죠? 진대법이죠. 진대법. 이 진대법이 이후에 이제 상황에서 계속 이름이 바뀌면서 같은 맥락을 유지하죠. 대표적인 게 고려 태조 누구? 고려 태조 누구예요? 왕건이죠. 고려 태조 왕건이 이제 같은 의미로 세웠던 게 흑창이었죠. 흑창. 여기서 창은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그죠? 흑창이 나중에 그렇죠. 의창으로 누가 바꿨죠? 그죠? 고려 성종. 고려 성종 때 의창으로 이름만 바뀌는 거죠. 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뭐 환곡은 배웠죠. 조선 때, 그죠? 조선 때 곡식을 빌려준다. 네, 그 곡식이 되돌아온다 해서 환곡이라 했는데 잘 진행이 잘 안 되고 나쁜 짓 할 때 많이 써서 삼정의 문란할 때 나왔었던 단어입니다. 그죠? 사창제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 3학년 때 배우죠. 사창제는 황곡의 문란, 환정의 문란 이 부분을 흥선대원군이 개혁을 해요. 흥선대원군이 개혁을 하면서 관청이 주관했던 황곡을 폐지하고 사사롭게 알아서 잘 운영해라. 그래서 지방의 지역민들, 유지들 잘 사는 사람들한테 넘겨버리는 게 사창제입니다. 이건 나중에 3학년 때 배우시면 되고 그러면 6번 갈게요. 다음 보도. 고구려하고 당이 싸우고 있대요. 이 성만큼 흙을 쌓아서 난리가 났네요. 그죠? 어떤 전투냐? 안시성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나라 왕 누구? 그래서 당태종. 여담으로 태종은 그 당시 중국 내에서 그러니까 자기 나라 안에서 잘 나가는 신하들 때문에 이리 쳐이고 저리 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여러 가지 이제 업적을 세울 필요가 좀 있었죠. 막 자기가 원하는 아들을 태자로 세우지도 못하고 막 자살 시도를 이제 쇼를 하면서 보여주기까지 해야 했던 굉장히 좀 나름 국내에서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국외에다가 국외로 이게 돌렸던 게 고구려 침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답은 어딜까요? 그래서 답은 4번. 살수대첩을 아는 친구는 당연히 바로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살수대첩은 누가 싸운 거죠? 그죠? 고구려하고 그죠? 수나라였죠. 수나라. 누구? 우리나라 고구려 장군 누구? 그죠? 을지문덕. 그 교과서에 그거 있잖아요. 이 만족한 줄 알면 돌아가라 이렇게 비꼬았던 거. 그 당시에 수나라 장군은 그죠? 우중문이었죠. 우중문. 제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관산상 전투에서 그 유명한 그죠? 진흥왕이 배신한 성왕이 사망한 그죠? 그리고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한다. 답은 여기 라가 되겠습니다. 자, 7번 가볼게요. 자주 나오는 분이네요. 얼굴만 봐도 알아야 돼요. 모든 진리는 한 마음에서 나왔다. 일심, 마음이 하나. 무애가, 거리낄 것이 없는 노래. 나는 거리낄 거 없다. 나무아미타불 이것만 외우면 된다. 그랬죠?
대승 기신론소. 이 소는 해석하는 거. 이거 누굽니까? 그죠? 원효 대사죠. 원효 대사. 답은 2번입니다. 일단 한번 봐보시면 세소고기의 경우에는 그죠? 원광법사라고 들어봤겠죠, 여러분. 그죠? 누구한테 주는 가르침이었죠? 원광이 그죠? 화랑에게 이거 지켜라 하고 했던 게 5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수선사 결사는 고려 때 배웠죠. 고려 보조국사. 의자에 앉아 계셨잖아요. 그죠? 진울. 그 고려시대 불교가 국가에서 굉장히 많이 밀어주니까 키우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걸 개혁해야 한다. 그런 행동들 했던 게 진울이었죠. 정해쌍수 나왔던 거. 영주 부석사. 부석사 하면 그죠? 당연히 의상대사죠. 답은 2번인데 신문 화쟁론은 무엇이냐? 일단은 10개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개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원효가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쓴 거죠. 그래서 다 잘 지내야 된다. 이런 게 담겨져 있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석가탑, 다보탑. 석가탑, 다보탑. 8번에 보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나오니까 바로 답이 나오죠. 석가탑, 다보탑 나오면은 당연히 그죠? 통일신라의 불국사 나오겠네요. 보시면 여기 김대성이 조성했다. 네, 이 얘기 하시죠, 여러분. 불국사의 경우에는 김대성이 자신의 지금의 부모,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뭘 만들었다고 했죠? 그죠? 석굴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석불사라고 불렀어요. 석불사. 근데 지금 우리가 아는 건 석굴암이라고 하죠. 자, 아무튼 보시면 답은 그러면 나왔네요. 3번이죠. 금산사도 유명합니다. 금산사의 경우에는 조금 흐린데 금산사의 경우에는 후백제 하면 누가 생각나요? 그죠? 견훤 생각하시죠? 견훤이 아들한테 밀려가지고 갇혀 있었던 유폐됐다고 합니다. 견훤이 유폐됐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북 김제에 있어요. 전북 김제에 있고 이 법주사는 교과서에 사실 조선 때 나와요. 조선의 그 건축물 할 때 자주 나오는데 이 법주사 팔상전이라고 이 건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팔상전이라고 자세히 보면 이 지붕이 있죠. 지붕이 몇 개 있어요? 하나, 색깔 바꿔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죠. 이게 사실은 목탑의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5층 목탑의 형식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속리산에 있어요. 여러분 속리산 알죠? 속리산 들어봤을 거예요. 충북에 있어요. 충북 보은군에 17세기 이제 만들어진 재건한 원래는 더 오래됐지만 재건한 거예요. 수덕사의 경우에도 이거 교과서에서 갖고 나옵니다. 고려 시대에 충북 예산에 있는데 고려 시대에 한때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다른 건물로 바뀌었지만 고려 수덕사 대웅전 여기 팔짝지문 옆모습을 보면은 이제 팔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팔짝지문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기둥 같은 경우에도 약간 배가 볼록한 그런 스타일. 답은 3번. 9번 가볼게요. 가국가. 이거 진짜 중요한 자료네. 이거 정말 자주 나와요. 옛날 북쪽에는 고구려, 백제, 남쪽에 신라 있을 때 삼국이었다. 그러니까 삼국사 맞는데 고구려하고 백제가 망한 후에 남쪽은 신라, 북쪽엔 뭐가 있다? 그죠? 발해죠. 발해. 이를 남쪽, 북쪽에서 남북국이라 한다. 이거 누구 이야기입니까? 누가 쓴 글이죠? 그죠? 실학자였던 조선 후기 유득공의 글입니다. 이 글 뭐라고 했어요? 그죠?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발해고 발해를 생각하면서 발해에 대한 글이다. 그러니까 발해에 대한 답을 찾아봐야겠네요. 답은 그죠? 너무 쉽다. 2번이죠. 해동성국. 중국 애들이 봤을 때 바다 건너 동쪽에 융성한 국가라는 뜻이었죠. 22담요는 누구예요? 그죠? 백제 무령왕이었죠. 백제 무령왕. 그리고 중앙군 구서당. 그죠? 이거는 신라의 아주 중요하다고 역사탐구에 자주 나오죠. 신문왕. 중앙은 구서당. 지방은 10개의 정에서 구서당 10정 기억해야 되죠. 영락. 너무 많이 나오죠. 영락 누굽니까? 그죠?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썼던 연호입니다. 이 선지도 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10번 갈게요.
10번 가시면 신라 왕실 후예로 알려진 그리고 양길의 부하가 되었고 송악을 도읍으로 삼았고 미륵부려 했고 누구죠? 그죠? 이 사람은 궁예네요. 궁예. 답은 그죠?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죠. 훈요 10조는 누굽니까? 그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왕건이죠. 태조 왕건 고려 청해진 통일신라 누구? 그죠? 장보고죠. 백제계승이니까 당연히 후백제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견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견훤. 답은 4번. 11번 갈게요. 자, 고려 31대 왕과 왕비의 초상. 이 그림 자체도 자주 나와요. 정동행성. 동쪽을 정벌하려고 세운 임시행성이었는데 이걸 이제 폐지했죠. 이문소의 경우에는 법을 논하는 곳이었는데 여기서 횡포를 엄청 부렸던 고려 사람들을 살기 힘들게 했던 거였는데 이거를 폐지했다. 원의 간섭을 물리치려고 노력을 했다. 누굽니까? 그죠? 공민왕이죠. 고려 공민왕 이야기입니다. 답은 그죠? 4번. 쌍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되찾았다. 굉장한 업적이죠. 그럼 1번 볼게요. 교정도가 하면 누구죠? 그죠? 이 사람은 무신 정권의 누구? 그죠? 그 유명한 최충원이죠. 최씨 정권의 시작 최충원. 천리장성은 역사에서 이제 크게 지도나 이렇게 문제를 나올 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죠. 일단은 우리가 아는 연개소문,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요동 쪽에다가 당나라를 당을 대비하려고 쌓아놓은 게 있었죠. 그리고 하나는 또 뭐죠? 그죠? 고려 때 거란 여진이 설치니까 이거를 이제 막으려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안에 있습니다. 스시마섬 정벌은 여러분 노래 불러서 아시죠? 조선 세종 때 누구죠? 장군 이름이 뭔가요? 그렇죠? 이종무였죠? 이종무. 대마도 정벌 이종무 그거예요. 대마도. 그래서 답은 요거 4번. 넘어갈게요. 12번. 후삼국 통일. 금성. 지금의 나주네요. 여기까지만 해도 바로 알겠네. 누구 이야기죠? 그죠?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고 정리하는 그 과정이네요. 그러면은 보시면 가에 들어갈 건 이제 어떤 전투냐? 답은 1번. 고창 전투입니다. 고창 전투는 후백제하고 고려하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고창 전투는 굉장히 어렵게 이겼어요. 고려가. 사실 이 당시만 해도 후백제가 더 우세했어요. 확실히. 근데 이 우세했던 후백제를 고려가 물리치게 되면서 고려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고 이 당시에 이 지역의 호족들이 이제 지원도 해줬고 이때 왕건이 사실 죽을 뻔했었죠. 근데 겨우 살아서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경순왕에 가볼까요? 경순왕은 신라의 마지막 왕이죠. 신라의 마지막 왕이 항복해오고 견훤도 이제 항복을 하죠. 견훤도 항복하고 1, 2천 전투의 경우에는 지금 따지면은 구미예요. 경북 구미인데 이 전투 이후로 이게 이 전투가 936년이고 이 전투 이후로 통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2번 보세요. 진포대첩 같은 경우는 최무선 나와야 되겠죠? 고려 말에 최무선 화포 썼던 거. 삼별초 항쟁 너무 쉽죠? 고려 몽골 항쟁 때 개경으로 다시 환도 돌아간다, 도읍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 끝까지 거부했던 삼별초 기억하시죠? 처음에는 강화도에서 안 되니까 어디로 갔죠? 진도로 갔다가 그 다음 어디 갔죠? 제주도 기억하시죠? 위화도 회군 군대를 돌린다. 위화도에서 누가? 그죠? 이성계가 이후에 조선을 건국하게 되죠. 답은 1번. 13번 가볼까요?